출근길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도망가고 보험도 없다면, 혹은 신호위반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상대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다면요,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모두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제도와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담보 신청 방법과 절차, 보장사업 보상금과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혜택과 지급기준, 이런 유형의 사고 시 경찰, 병원, 보험사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사고 처리 후 자동차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방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가해자는 보험도 없고 그대로 도주.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 충돌한 B씨,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조차 없는 무보험차였습니다. 과연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두 가지 제도가 도움을 줍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도난차량,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만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한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원 한도와 동일하며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후유장애와 부상은 상해 등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등급이라는 개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수많은 상해 진단명을 많이 다쳤냐, 적게 다쳤냐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기준을 정해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1급으로 갈수록 많이 다친 것이고 14급으로 갈수록 적게 다친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흔한 진단명이 경추부 염자나 요추부 염자인데요. 이런 경우 부상 상해 등급은 12급에 해당하여 12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추, 요추 염자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이 1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보장 사업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사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접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도난 차량, 뺑소니, 대인배상 원조차 들지 않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 신고입니다. 정부보장 사업에 필요한 첫 번째 서류가 바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거든요. 경찰서 신고는 해당 지역에 교통사고 조사계가 설치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뺑소니 사고는 뺑소니 전담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순 물피사고, 즉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 전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가셔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정보보장사업 신청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원에 준하여 산정됩니다. 보상 항목은 병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로 이루어지며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로 다음의 위자료가 지급, 휴업손해는 일일 수익 감소액의 85%의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이 금액에 병원 실제 치료비를 더하여 앞서 보여드렸던 부상등급 한도 내 보상급이 산정되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으니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차량, 과실 100%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경추, 요추부 염자 진단을 받았고 10일 입원하면서 치료비가 100만원 발생했으며 하루 10만원의 수익 감소가 있었다면 경추, 요추부 염자 진단은 12급 상해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는 15만원, 10일 입원하면서 하루 10만원의 수익 감소가 있었으므로 총 100만원, 수익 감소의 85%인 85만원, 병원 치료비 100만원 하여 총 200만원이 지급 기준에 따른 보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12급의 부상 지급 한도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까지만 지급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 보상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에 접수를 해서 보상받거나 무보험차 상해가 없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장 사업에서는 차량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고 오직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만 해당한다는 점까지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 내 차에 대해서는 자차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고 차량 손해 금액에 따라 할증까지도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이 과실이 100%인 경우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구상금을 다 받으면 자기 부담금도 환급되고 할증도 취소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내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자동차 보험 안에 있는 상해 보장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 선택되어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보장은 대인배상 1이나 정보보장 사업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인배상 2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인배상 2가 가입 금액이 무한임에 비해 이 무보험차 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는 점, 대인배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보험이라서 합의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합의 절충의 명목으로 소정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 무보험차 상해는 내 자동차 보험의 상해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대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해당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자동차를 탑승 중이던 탑승 중이지 않던 다 보상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사위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무보험차 상해가 포함되어 있으면 장모님이 걸어서 시장 가다가 뺑소니를 당했어도 사위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행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뺑소니인 경우 배우자, 자녀나 사위, 며느리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셔서 접수하면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대인배상 1이나 정보보장사업으로 처리받다가 해당 상해 부상급수의 한도를 넘어가면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하게 되며, 대인배상 1에 접수되어 있는 접수번호를 보험회사에 넘겨주거나 정보보장사업 신청 시 신청했던 서류를 무보험차 상해 접수할 보험사에 넘겨주면 쉽게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대인배상 1이나 정보보장 사업에서 미처 다 처리받지 못했던 휴업손해나 병원치료비 등을 추가로 처리받을 수 있으며, 내 과실이 없었다면 처리를 받아도 할증 또한 물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 처리를 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이 없었던 것이지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한 금액은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구상금을 다 받으면 사고 기록을 없애줍니다. 첫 번째 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가해자는 보험도 없고 그대로 도주. 두 번째 사례,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 충돌한 B씨,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조차 없는 무보험차였습니다. 과연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 처음에 나왔던 이 사례를 오늘 함께 살펴봤던 내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전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자동차 보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신체 사고를 접수해서 병원에 먼저 지불 보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비 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가지고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민원봉사실 또는 뺑소니 전담반을 찾아가서 정식 신고 접수를 하고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경찰에서 사실 조사가 끝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정보보장사업 신청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정보보장사업 한도를 넘어섰다면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 다친 것에 대해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자차를 사용해서 처리하거나, 자차가 없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무보험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거예요. 사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담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비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형사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